근현대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흐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 위주로 보시고 문제 풀 때마다 틀리는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그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시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20년대만 해도 벌써 몇 개 사건이 있는 거죠. 국내, 만주, 관내. 자, 그 중에 하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뭐로 기준 잡으시라? 물산, 밀리, 60, 신관에, 광주에 있다. 이게 국내 택시 운동인데 여러분들 이때 이런 거 다 쓰셔야 됩니다. 이때 있었던 뭐 사회주의 운동이니 노동 농민 운동이니 그리고 기타 운동 중에는 학생, 여성, 소년, 뭐 청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 하나씩만 했다 써갖고 붙여놓으세요. 우리 기본서에서 봤었던 것들.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하나 이렇게 모아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만주 얘기할 건데 만주는 뭐 생겼다고요? 3.1운동 뒤에 다른데 임시정부 생길 때 여기 뭐 생겼다고? 군대 생깁니다. 군대. 그래서 군대 투쟁이 시작될 건데 만주는 북간도하고 서간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다 북간도에 있습니다. 자, 이게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간도 참변까지가 다 언제 있죠? 요 20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군단 만든 것까지가 20년에 있고 노령 넘어가서 뭔 일을 겪죠?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일본 군대가 떠나고 난데 다시 돌아와갖고 여기를 다시 복구하는데 세 개의 정부를 만들게 되죠. 삼부라는 걸 성립하게 된다. 이게 24년부터 25년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세 개의 정부를 참정신이라고 하죠. 이 중에 이게 임정의 육군을 자임했다라는 거고, 요건 이제 북만주, 이게 남만주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주는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있죠. 여기는 누가 있다고요? 홍범도, 대한독립군이. 이건 누가 한다? 홍범도와 김여진이 같이 했다. 자, 이거는 중국이라는 지명이 뜨고요. 일본인들이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죽이고 있다 그러면 간도 참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기 영사가 일본 영사가 말하는 거고, 요건 이제 그걸 말하면 됩니다. 북만주 쪽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자진 들어가 있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기는 뭐 있죠? 북로군 영사에 김자진이 있었고 여기는 신민부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정도를 키워드 보시고 키워드로 요거는 임시정부 육군을 자임했다는 걸 키워드로 좀 보시면 되고 자, 세계 정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부를 뭐 하려고 하죠? 요거랑 똑같은 시기에 이거는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그랬었죠. 누가고 누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합쳐지는 게 여기는 이게 뭐로 나타난다? 삼부 통합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통합운동은 국내 빼놓고는 다 실패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실패하면 각각 통합하는데 통합운동 끝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정당이 나오게 된다. 정당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당 나오는 게. 일단은 각각 정부를 수립하죠. 그게 뭐하고 뭐죠? 혁신의회라는 거. 28년에 뭐 나온다? 국민부라는 거. 근데 임정이 한번 실패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정부를 칭하는 단체들이 거의 없어진다 그랬었죠. 뭐를 칭한다고요? 하나의 정치단체를 칭하게 된다. 그 정치단체를 칭해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당을 칭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일단 한족총연합회라는 거 거쳐서요. 여기까지 김자진이 있었고 김자진이 공산당한테 죽어요. 박상질이라는 사람한테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고 김자진 없는 상태에서 당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죠? 조선혁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좌우 따로 통합하는 건데 한때는 이걸 좌파 이걸 우파라고 했었거든요. 이쪽이 좌파가 좀 많고 우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조금씩 섞여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뭐로 부르는 게 낫다고요? 지역으로 부르는 게 나아요. 지역. 워낙 먼 데니까. 여긴 남만주, 여긴 북만주 쪽이다. 만주는 단체를 만들 때 항상 뭐를 만들죠? 군대 만들죠. 군대. 그렇죠? 한국독립군, 여기는 조선혁명군. 여기는 계속 29년이고 이건 31년인데 만주사변 뒤에 생깁니다. 이거는 만주사변 뒤에.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만주에 있는 군대 중에 항상 사령관인 사람이 있죠. 누구 있죠? 이청천. 저기는 뭐였었죠? 3.1운동 직후에 있었던 군대에는 서로군정서 사령관이었었고요. 서로군정서. 자, 여기는 뭐다? 6기 사령관입니다. 여기에 이청천 혹은 지청천이라고도 하죠. 그분이 사령관이고 여기는 누가? 양세봉이라는 분이 사령관을 합니다. 자, 요거를 만주 얘기. 만주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관내는 어떤 얘기를 풀어가죠? 관내는 두 단체로 얘기를 풀어가죠. 만주에서 만들어져 갖고 밑으로 내려서 활동한 단체 있죠. 그게 뭐 있다? 의열단이라는 단체 있고 또 관내 뭐 만들어지죠? 임정 만들어지죠. 의열단의 활동도 일단 여기 있는 활동이 있죠. 뭐 있죠? 부박 밀수라는 게 여기 있었던 겁니다.
부산 박재혁, 밀양 최수봉. 자, 이게 20년에 있었던 활동이고 21년에 뭐 있다고요? 총상. 23년에 옥경. 요 사이에 상해 가서 일 터뜨린 게 뭐 있다고요? 굉장히 황당한 사건. 상해 황포탄 무드가에 다나카 기치 한 거 있다. 이게 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익상입니다. 김익상. 이게 안 돌아가시고 다시 나와서 또 활동했었다는 거죠. 되게 황당한 일이다. 21년, 22년, 23년, 24년에는 뭐 있다고요? 그냥 지나면 섭섭하잖아요. 이게 일본에 관토 대지진 터진다 그랬었죠. 자, 이때 일본 파견했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에 다 돌아가시고 23년에 남은 분이 혼자서 단독거 살수행했다. 그게 뭐죠? 김지섭이 뭐 했다고요? 일본 왕궁 앞에 다리에다 던졌다라는 거죠. 니즈바시라는 곳에, 이준규라는 곳에 던졌다. 자, 그럼 26년에 사실 이제 의열단이 이제 마지막 활동인데, 사실 의열단의 활동은 20년대 전반부에 그쳐요. 그리고 20년대 후반부터는 의열단이 이제 뭐로 돌아서죠? 이런 개인 투쟁이 아니라 단체 투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단체 투쟁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단체 투쟁 노선으로 들어서면서 만들려는 단체 두 개가 뭐였었죠? 하나는 군대요, 하나는 정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 만들려고 합니다. 군당, 정당.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지는데 몇 년대 만들어지죠? 30년대 만들어지고 30년대까지는 그냥 뭐 한다?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렇죠? 그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황법군관학기 입학하는 겁니다. 26년에. 근데 의열단의 김원봉과 더불어 그 간부들이 입학한 겁니다. 근데 20년대 후반에도 의열활동이 있었잖아요. 누구 있었죠? 나동식, 나석주가 동척과 식사은행에 던졌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이 있죠. 나석주의 활동은 의열단의 활동으로 보지 않는 견해들이 많아요. 요즘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의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나석주는 몇 년? 26년인데 이거 지난 뒤에 있다고. 20년 전반부 지난 뒤에. 거의 지금은 안 봐요. 근데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뭐로 보는 거다? 의열단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 굳이 왜 드리냐면은 이런 거 자꾸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왜 드리냐면은 후반부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 후반부에. 아시겠죠? 그 후반부에 있다는 그 말 기억하지 않으시고 앞에 말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꼭 그러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이걸 일단 됐고, 의열단 활동은. 의열단 활동 중에 눈에 띄는 활동이 23년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 있다? 황당한 일 벌이다가 특히 황당한 일 벌어지죠. 그 다나카 기치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죽죠? 미국 여자 여행객이 죽으면서 의열단에 대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 그걸 이제 반전시키려고 뭐를 했었다고요? 신채호가 김원봉이 부탁해서 신채호가 무슨 글을 썼다? 그 아주 유명한 글인 조선혁명선언을 썼다라는 거죠. 이게 23년 1월인데 23년 시작입니다. 이거는 신채호 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누구로도 잘 나오죠. 의열단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임정이 조금 복잡한데 임정은 정부죠. 임정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긴 거죠? 이런 국가 드디어 생긴 거죠. 그렇죠? 얘는 없다. 없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입헌군주에 공화제 있는데 뭐라고요? 공화정. 언제 얘기했던 게 지금 실현됐다라고 한다고요? 대동단결선언이 그 모체라고 돼요. 거기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게 결국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삼권분리 뭐라고도 하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갖춘. 그렇죠? 이걸 어디에 기록하는 것을 근대국가라고 하죠? 헌법을 갖춘. 이거는 그냥 공식인 거죠. 이거 외우고 있으면은 등신인 거죠. 자, 저거는 그냥 공식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근대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부가 세워지면 항상 하는 일들이 있죠. 뭐 있죠? 여기에는 뭐 생기죠? 왕, 제도. 제도는 몇 개? 생소한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했던 거잖아요. 제도는 뭐 있다? 중지, 군교. 자, 그리고 뭐 있죠? 국가 생기면은 대외관계하죠. 이거 하나씩 매겨보시면 돼요. 자, 왕은 무슨 얘기 할 수 있죠? 왕은 없다. 이걸 뭐라고 하죠? 공화정이다. 왜 왕이 없죠? 왕 죽고 난 뒤 생긴 거라 그래요.
고종 죽고 난 뒤에 3.1운동 뒤에 생겼다. 그래서 그걸 공화정, 최초의 공화정 정부라고 하는 거고, 왕 대신에 뭐를 택하나요? 지금 왕은 없지만 수장이 있잖아요, 우리. 그쵸? 처음에 그 4월에 생겼을 때는 국무총리제를 택해요. 9월에 통합정부가 되면서 노령정부, 상여정부를 통합하면서 그때 뭘 만든다? 요 사이에 국무총리가 이승만이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미국에서는 명함을 파고 다녔다고요. 프레지던트리라고 파고 다녔다고. 그래서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뭐 한 것이다? 대통령제를 한 겁니다. 대통령제를. 그래서 이때 대통령제로 가는데, 통합정부는 이때 대통령이 누구고? 상해를 대표하는 이승만이고, 상해 대표해준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총리가 누구다? 국무총리가 노령을 대표하는 누구다? 이동희가 됐던 겁니다. 이거 되게 잘 내죠. 자, 그리고 제도 갈게요. 제도 보시면은 중앙제도는 어떻다고요? 삼권분립, 행정입법, 사법부를 갖췄다. 그렇죠? 지방은 뭐 있죠? 지방제도는 지금 정부는 상해에 있고 지방은 한반도니까 그 한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연통부, 교통국 같은 거 만들었다는 거죠. 군대는 20년대 초반에는 광복군 총영이라는 게 있었다라고도 하고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광복군, 그냥 광복군 말고 뒤에 총영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부일 때 뭐가? 참의부가 그 군대を그래줬다라는 거죠. 참의부가. 우리 근대 국가의 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죠? 조공이라는 거 안 하죠. 이제는 뭐 하죠? 근대 국가의 대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 대등한 국가 간의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 사절단을 각각 국가에다 파견한단 말이죠. 그 사절단 이름을 뭐라고 하죠? 공사관을 파견한다고요. 공사관. 근데 아직까지는 임시정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사를 받아줄 나라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임시 대표부 같은 것만 만들어둬요.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기왕에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다가 그 사람을 임시 대표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 나가 있죠 지금? 대통령이 안 오세요. 어디 계시죠 계속?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뭐다? 구미위원부고 구미위원부. 그리고 파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신안청년에서 보냈던 건데 신안청년에서 보내갖고 파리에 가 있는 그 사람을 임시정부 대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파리에 뭘 만든다? 파리 대표부를 만듭니다.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구미위원부, 파리 대표부 두 군데 있는데 그 파리 강화에는 계속하는 게 아니죠. 그거 끝나죠. 그거 끝나고 그분이 어디로 흡수된다? 미국으로 가서 그냥 구미위원부로 합쳐져요. 경제 제도는 뭐가 나타나죠? 국가가 생기면은 토지를 설마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건 됐고 뭐 얘기한다? 수치 제도는 나타납니다. 근데 세금을 거두기 좋은 조건, 나쁜 조건? 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시도는 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 면장 군수 같은 걸 임명하고 시도는 하는데 주민세 내지는 애국세 같은 걸 거두라고 시도를 하는데 거의 안 거칩니다. 이것도 주로 북부지방에나 설치하고 남부지방에 설치하는데 주로 북부 쪽이에요. 불가불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뒀다고요? 공채라는 걸로 걷게 돼요. 애국공채, 독립공채라고 하는 애국심에 기한 국가 주식을 파는 겁니다. 자, 공채 발행했다. 애국공채, 독립공채. 이 중에 공채 발행에서 수입이 제일 많이 들어온 곳이 어디라고 하죠? 미국입니다. 미국. 거기서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그 미국의 그 재정권을 누가 장악하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장악하면서 재정권을 가지고 이제 임종을 좀 흔들려고 합니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 지금. 자, 그래 문화는 국가가 생기면은 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이 뭐 있다 그랬었죠? 종교와 역사를 가지고 하죠. 자, 그 중에 국교로 채택한 게 뭐냐면요. 대종교라는 걸 국교로 채택하게 돼요. 그때 이제 개천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시험에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참고만 해두시고. 자, 역사는 뭘 하죠? 이건 잘 나오죠. 임시사료 편찬소 만든다는 거. 임시사료 편찬소 만들어갖고 해서 뭘 만들죠? 한일관계 사료집을 만든다라는 거죠. 아주 잘 나오죠. 그리고 누가 역사책 편찬하는 걸 지원하죠? 박은식이 편찬하는 걸 지원한다. 자, 박은식의 대표적인 책은 통사혈사가 있는데 그중에 뭐를 지원하죠? 통사는 15년도 책이고 혈사를 지원합니다. 혈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걸 지원합니다. 박은식 책 지원한다. 자, 그리고 뭐도 만들죠? 신문 만듭니다. 신문 만들어갖고 국내외에 독립운동 소식을 전파합니다. 이때 신문도 독립신문이라고 해요. 이 신문도 독립협회 신문하고 이름만 같은 겁니다. 자, 한번 갈게요. 지금 몇 개 생긴 거죠? 국내는 국내대로 운동하고 있고요. 몇 개 생겼다? 만주에는 군대가, 관내에는 일종의 테러단체가, 그리고 정부가 생겼다. 이 활동들이 오래 가게 오래 못 가게요. 짧게 끝납니다. 자, 군대는 몇 년? 군대는 책 1년 못 가요. 왜냐면은
일본 놈도 바보가 아닌다면은 이거는 일본인들의 살상이 직접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가만히 두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른바 싹쓸이 작전을 하게 돼요. 그게 뭐죠? 간도참변이에요. 첫 번째 이른바 싹쓸이 작전이 뭐죠? 그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의병을 전체 이른바 싹쓸이 했었던 게 뭐요? 남한 대토벌 뭐하기 직전에 이른바 병합하기 직전에 이거를 먼저 한번 다 정리하고 간 거고 3.1운동 이후에 몰랐는데 많이 생기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다시 한번 싹쓸이 작전하는 게 뭐다? 간도참변이라고 이게 두 번째 이른바 싹쓸이 작전이 되는 겁니다. 1920년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밀려갈까요? 바깥으로 나갔다가 노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국경 지역이 아닌 조금 안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조금 안쪽으로. 그게 뭐다? 삼부라는 겁니다. 삼부. 요거는 1년 가는 거고 의열단은 어떻죠 그래도? 의열단은 눈에 띄는 단체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한 명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꽤 유지가 되는데 그래봐야 언제까지? 20년 전반부에 끝난다고 사실상 이것도. 이건 어떻게 바꾸죠 의열단은? 이거 스스로 바꾸는 거야. 뭐 최대로 사람 많이 모였을 때 13명으로 시작했다가 뭐 150명까지 모였다라고 하는데 내 동지가 옆에서 죽는 거는 보이고요. 슬픔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놈들은 죽어봐야 표도 안 나요. 일본인과 4천만인데 한 명 죽어봐야 다음 사람 승진하면 돼요. 그때만 기분 좋지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진해서 변경합니다. 저거는. 임시정부는 그나마 조금 가는데 이거 직접 살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조금 가는데 이것도 대체로 초반부에 끝납니다. 무슨 사건을 계기로 임시정부의 활동이 사실상 끝난다라고 보죠. 임시정부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전개하는데 임시정부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부가 만들어질 때 대통령 행결선언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각지에서 막 성립하는 중이었었는데 이 성립한 사람들이 서로한테 눈에 띄니까 그거 한번 모여봅시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한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부예요. 잘 보세요. 이런 비유를 제가 자주 하는데 자 서울에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어요. 뭐 연쇄 살인 사건이 터졌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터져갖고 몇 개 구를 걸치니까 서울, 인천, 수원까지 겹치는가. 그러니까 서울의 몇 개 구와 인천하고 수원에 있는 경찰서가 연합해갖고 광역수사대를 결성한 거라는 거죠. 광역수사대를 결성하면은 범인을 잡겠다는 공통점만 있는 거지 뭐는 같지 않죠? 방식은 같을 수가 없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수원은 수원 방식이 있는 거고 서울은 서울 방식이 있는 거고 인천은 인천 방식이 있는 건데 광역수사장을 누구 시킨다고 하나 시켜놨더니 이 사람이 자기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너 내가 장이잖아 이 새끼야 내 말 들어. 이러면은 여기 동조했던 사람이 이건 내 방식이 아닌데 무조건 따르라고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합쳐졌을 때는 이때 리더한테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면요. 조화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어떤 리더십을 보였다고요? 독선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겁니다. 독선의. 그러니까 이 생각은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오직 독립이라는 공통 목표 하에서만 모인 건데 외교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외교만이. 미국에 사신 분이라 미국은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몸소 느끼는 지역이니까 지금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 국제정상들이 자주 모이고 있잖아요. 파리에서 모였고 파리 강회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회의를 열리기로 이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평양 회의라고 하는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이런 회의들이 열릴 때 정상들이 모일 때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면 된다는가. 왜죠?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정세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였었다는 거지. 이때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만을 해방시켜 주는 거지 전승국의 식민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몰빵을 하니까 야 독립은 전투를 해야지. 독립은 뭐 실력 양성을 해야지. 이런 여러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하니까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 회의를 개최하게 돼요. 근데 그게 실패하게 되자 알았다. 갈게. 너는 네 갈 길 가라. 그래서 각자의 길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임정이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고 조그마한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실패한 사건. 그걸 뭐라고 한다? 국민대표회의라고 해요. 23년에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둘의 이 전기점을 가르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국내로 따지면요. 23년에는 이런 기타 단체들의 활동이나 단체들이 많이 생겨요. 23년에. 그것도 좀 적어두세요. 이게 누구하고 누구의 대립으로? 임정을 없애자라는 창조파와 없애면 안 된다. 좀 고치자라는 개조파의 대립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너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하지 마 이런 거. 유지파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승만 계열이나 김구 계열이 유지파에 있었고 창조파는 누구 있었죠? 신채호 같은 사람들. 이승만에 반대되는 미국인 누구 있었죠?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양만이 있었다며 미국에는. 박영만 같은 사람들. 자 여기는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대립하다 끝끝내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하고 뭐하게 된다?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는데 임정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임정이 지금 뜨거운 맛을 본 거죠. 무슨 뜨거운 맛을 본 거죠? 실패라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임정이 뭐를 하게 된다? 조직 재정비를 하게 돼요. 이때 임정을 개조하자는 사람들이 내섰던 게 뭐냐면요. 헌법을 좀 바꿔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없애지는 말고 였었거든.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뭐 한다? 개헌을 하게 됩니다. 개헌. 개헌을 하는데 개헌 직전에 뭐부터 하냐면요. 대통령을 교체합니다. 이 지금 문제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을 교체합니다. 이승만을 탄핵하고요. 누구를? 박은식을 임명하는데 그래서 임명 대통령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이승만, 박은식밖에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통령의 김구, 뭐 이동 이런 거 집어넣을 때 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딱 둘밖에 없습니다. 박은식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대통령제 없앤 거예요. 이분이. 그거 하나 하고 그냥 물러나오십니다. 물러나오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가십니다. 25년에 되게 많은 사건이 터져요. 25년에. 뭔 일? 이승만 탄핵, 박은식 대통령, 그리고 몇 차 개헌? 2차 개헌. 2차 개헌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해방 이후에 헌법도 똑같은데 해방 이후 헌법도 대통령제 만들었다가 그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제 질려갖고 뭐로 바꾸죠?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할 때 권력기구는 뭐하고 뭐밖에 없는 거죠? 권력기구는 행정부 아니면 입법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부 중심지 입법부 중심이 2개밖에 없습니다. 사법부 중심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제 질렸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다? 입법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입법부 중심지를 뭐라고 하죠? 의원내각제라고 합니다. 의원이 정부를 구성하는 걸 의원내각제라고 해요. 국회의원들이 정부 각부 장관이 되는 거, 그 책임을 지고 하는 걸 의원내각제라고 합니다. 그때 각부 장관을 구성하는데 각부 장관의 총리가 되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는 그때마다 용어가 좀 달라요. 수상이라 부른 나라도 있고 총리라 부른 나라도 있고 여기는 뭐라 불렀다 그거를? 국무령이라 불러요. 국무령. 그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가 만들어진다. 대통령제 질려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의원내각제인데 이거는 해방 후도 똑같아요. 대통령제 질려서 나온 게 뭐다? 의원내각제였었다고. 의원내각제. 그때 의원내각제는 누가 대빵이죠? 해방 이후는 그땐 국무총리. 여기는 뭐다? 국무령이라 합니다. 국무령. 이게 몇 년? 25년. 그리고 누가 돌아가신다? 박은식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박은식은 이 뒤에 일에 등장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20년대 전반부고. 자, 그리고 여기도 뭐가 나타나냐면요. 요거 나타나는 시기 때 다 나타나, 다. 이게 제일 늦었던 겁니다. 뭐 나타난다? 통합운동 나타납니다. 통합운동. 다시 흩어졌었는데 흩어진 걸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저 흩어진 거에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였을게요? 오랜만에 객관식 한번 가볼까? 1번 이승만, 2번 안창호, 3번 김구. 김구는 이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이 행동을 합의를 이끌어지도 못한 것에 대한 제일 안타까움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창호예요. 안창호. 그 안창호가 나서 갖고 다시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해요. 관내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촉성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북경 상무 강남이라고 하거든요. 상무가 광이 되게 많이 나요. 이 북경에서 촉성이를 먼저 개최합니다. 안창호 내지는 원세훈 같은 사람들이 저걸 주도합니다. 원세훈은 노령파로서 통합파예요. 통합파. 안창호는 미국파로 상해 와서 상해파로 활동하는 통합파고. 그러니까 안창호라고 책에 먼저 쓰는 데도 있고 원세훈을 쓰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북경 촉성을 개최하고 각 지역에서 촉성이가 다 나오게 돼. 27년에 상해 촉성에, 무안 촉성, 광주 촉성에, 남경 촉성에 나오면서 이걸 다 합칩시다 라고 하는 게 촉성의 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몇 년도 언제의 분위기라고? 20년대 후반의 분위기라고요. 20년대 후반에는 공산당이 착했었어. 뭐하고 있었죠? 민족주의자와
함께 하자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고. 전 세계. 유럽은 이게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민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유럽이 자본가들은 민족주의랑 같이 가는 제3의 정당, 민족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만들어 갖고 그때는 함께 활동하는 그게 있었다고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척성연합회를 만드는데 국내 빼놓고는 다 성공한다, 다 실패한다.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한다? 따로 통합하게 돼. 따로 통합하는데 이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좌파 따로 우파 따로 통합했다라고 할 겁니다. 이 좌파는 흔히 의열단계 쪽을 말하는 거고 우파는 이제 임정계 쪽을 말합니다. 좌파에서 뭐를 만든다고요? 유호 한국독립운동자 동맹이라고 해갖고 호는 상해 말합니다. 제3의 한국독립운동자 동맹. 좌파들이 동맹, 연맹 그런 말 잘 쓰거든. 이게 좌파 통합이고요. 이게 29년이고 여기도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기억하기 편해. 여기도 좌파 29, 우파 30, 29, 30.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만든 게 뭐냐면은 여기도 한독당, 여기도 한독당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기억하기 편합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하죠? 임정 최초의 정당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임정 실패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정부를 안 칭하고 칭하려고 안 하고 주로 뭐로 칭하더래? 당으로 칭해서 하나의 정치단체로서 자기를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걸로 몇 년대 마무리? 20년대 마무리.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이제 뭐다? 30년대 활동이 되는 겁니다. 30년대. 임정은 지금 힘이 있어지게 없어진 거게요. 국민대표회의 실패 이후로 사실상 임정은 기능이 상실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활동은 언제 있는 거죠? 20년대 초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연통부 교통국 설치가 먼저일까요? 조선인민 선언이 먼저일까요? 대부분 초반에 끝나요. 연통부 교통국 설치가 먼저입니다. 활동한 게 먼저라고. 그러니까 저런 걸 순서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대충 좀 잡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건 그나마 1년밖에 못 갔고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2, 3년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후로 사실상 끝나는데 그럼 한번 정비한 건데 이 정비한 이 조직도 오래 못 가요. 의원내각제로 바꿨는데 의원내각제 정부도 유지가 안 됐다고. 불과 몇 년밖에 못 갔다. 2년밖에 못 가요. 국무령 취임하는데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각 부장관을 만들어야 돼요. 뭐 내무부 장관, 교통장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국무령이 돼갖고 수상이 돼갖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장관을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정부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마저 실패. 오래 못 가. 몇 년밖에 못 간다고? 꼴랑 2년밖에 못 가요. 2년 만에 다시 개헌을 합니다. 그걸 몇 차 개헌이라고 하죠? 3차 개헌이라고 해요. 3차 개헌. 3차 개헌 때 에라 모르겠다. 대통령제도 아니고 의원내각제도 아닌 의원내각제 형태가 그냥 유지되는 건데 그냥 국무위원 모이면 모인 대로 그냥 합시다 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냥 위원들이 모여서 그냥 집단으로 지도하는 제재가 유지되는데 이게 제일 오래 가요. 이거는 무슨 체제도 아니야. 대통령제 안 된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도 안 됐다. 그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채로 모인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죠? 27년에 바뀌고 2년밖에 못 갑니다. 저거는. 이게 40년까지 가는데 여기가 최악의 시기였었어요. 이 시기가. 임정한테는. 조직이 구성도 안 되는 시기였었다고. 아시겠죠? 요거 빼놓고 임정이 그래도 뭔가 활동이 있었던 시기고. 30년대로 들어갈게요. 30년대로 들어갈 때는 그냥 30년대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를 좀 적으시라. 30년대는 이게 십진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건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사건을 꼭 적으시라고요. 1929년에 세계대공원, 1931년에 만주사변, 흔히 그 뒤를 말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조직들은 갖춰진 상태고 한국 독립군만 만주사변 뒤에 생깁니다. 이걸 9.18 사건이라고 해갖고 9월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봅시다. 상식적으로 만주사변이 뭐죠? 만주사변이 뭔가? 일본이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몇 년대? 10년대. 자, 이제 어디 침공하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10년간은 평화무드가 있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누적된 재고들이 다시 불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야. 각자 도생하는데 비겁하게 선진국들이 뭐를 한 거죠? 나만 살겠다 한 게 뭐죠? 블록을 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시 뭐를 시작했다? 1차 대전 이후에 절대 식민지는 이제 하지 말자라고 약속했던 게 처참하게 깨지게 돼요. 처참하게. 다시 식민지 쟁탈전을 시작하게 된다. 일본이 다시 개척한 식민지가 어디라고요? 만주입니다. 만주를 치고 들어가는데 몇 년 만에 점령하죠? 그냥 바로 점령해요. 1년 만에.
그래서 1932년에 만주국이 수립됩니다. 이게 마지막 황제였었던 꼬맹이를 데려다가 여기 황제를 시켜놓고 그냥 꽁투같이 만들어요. 여기는 사실 일본 육군 군벌이 장악하던 지역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주 사람들도 지금 뭐가 된 거죠?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럼 거기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을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고 뭐 하겠죠? 거기도 뭔가 싸우겠죠. 같이 싸워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하고 싸우는 독립군대가 두 개가 된 거야. 우리나라 또 누구? 만주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 조종연합활동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거 여러분 사료나 지문 나올 때 저거 놓치면 안 돼요. 조선군대, 중국군대가 연합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이유를 말한다? 만주사변 이유란 뜻이 돼요. 그 앞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다시 몇 년 이후란 뜻이라고요. 그게 31년 이후란 뜻입니다. 조선군대, 중국군대 연합해서 활동한다는데 막 이거 제시하는데 막 이거는 헷갈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병립하지 못하는 개념들인데 아시겠죠?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주에 대표적인 두 개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군대가 뭐죠? 북만주에는 호루군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남만주에는 의용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의용군. 자,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싸운 전투가 여기는 뭐 있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있습니다. 이게 32년, 이게 33년인데 대체로 뭐 뒤다? 만주사변 뒤라는 걸 아시면 된다는 거죠. 3.1운동 직후에는 여기서 독립군이 활동했다면은 삼부 성립할 때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만주에 싸울 때는 이제 만주 내륙에서 싸워서 3.1운동 직후까지는 주로 간도라는 칭호를 쓰고요. 만주라는 말보다 간도라는 말 많이 씁니다. 30년대부터는 간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제 뭐라 쓴다? 만주라고 씁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만주와 한반도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을 마치 섬 같다 해갖고 간도라고 불렀었던 거거든요. 여기를 북만주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뭐라 부른다? 남만주라 해서 구분을 합니다. 만주는 워낙 땅돌이 넓으니까 지역으로 구분해야 돼요. 지역으로. 자, 이거 두 문자 따고 가면 된다 했었죠. 여기는 누가? 지청천이 사령관이고 이청천이라고도 하고요. 한지호 쌍대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 한다? 여기는 양세봉이죠. 양의 영흥이라고 한다. 영흥. 되게 추운데죠. 북만주라. 무슨 전투도 있죠? 추워서 동사당합니다. 동경성 사도화자 전투 같은 것도 있다. 추우니까 동사당하니까. 그렇죠. 이게 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누구 땅이 됐죠? 일본 땅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운동하기 좋은 지역이다, 안 좋은 지역이다? 안 좋은 지역이라 이동을 해야 돼. 독립군을 보존하려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동하죠? 이번에 소련 땅이 아니라 어디로? 남하하게 돼요. 남하. 어디로? 관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 관내로 내려오는 단체가 누구하고 누구죠? 한독당, 조혁당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관내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여기 지금 싸우다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서 좀 수습하려고 내려가는데 여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 구역이죠? 중국 민족주의자 구역이에요. 장개석 구역입니다. 장개석 구역. 그래서 여기는 공산주의자는 안 따라 내려가요. 누구만 내려간다? 민족주의자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남아갖고 그냥 여기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무슨 활동하죠?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유격대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자, 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일본군하고 싸우는 건 누구하고 누구죠? 한국인과 중국인이죠. 이 공산당이 둘이 합쳐요. 조중 공산당이 합쳐갖고 마지막 군대를 만드는 게 뭐냐면요.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동북이 만주라는 뜻입니다. 항이라는 연합부대다. 36년에 만들어집니다. 군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되죠? 전투 있어야 되죠. 여기서 하는 마지막 전투가 뭐냐면은 보천보 전투라는 걸 벌이게 돼요. 이게 중일전쟁 직전에 국내 침공을 했었던 겁니다. 국내 침공. 이게 만주의 거의 마지막 이제 국내 침공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투 터지면은 일본 놈들은 항상 뭐 하죠? 보복하죠. 이 국내 세력들이 이 사람들의 길잡이 역할하고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보복한답시고 해산진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걸 해산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일전쟁 뒤에 있었던 겁니다. 관내는 무슨 단체와 무슨 단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의열단, 임정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갑니다. 만주사변이 터진 걸 이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중국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좋다. 안 좋다는 걸 알 거란 말이지. 그쵸? 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각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의열단은 계속 그거 준비합니다. 군대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중국 허락받아서 뭘 만드냐면요. 스스로 사관학교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임정이 대박 터뜨립니다.
임정이 지금 누가 없죠? 사람은 없죠. 정부를 구성할 정도로도 사람이 없는데 뭐는 구할 수 있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김구가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요. 의열단에 했었던 일종의 의열투쟁을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뭘 만들어서? 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애국단. 한인애국단. 만주사변 직후에 31년에 만들고요. 자, 이 애국단으로서 큰 활동, 업적을 남긴 사람이 둘이 나오게 된다. 이게 누구죠? 이봉창, 윤봉길의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분들의 활동이 32년입니다. 이봉창이 무슨 활동하죠? 도쿄에 가서 일본 왕한테 던진 거죠. 일본 왕하고 왕궁하고 달라요. 왕궁은 김지섭, 여기는 왕은 이봉창입니다. 자, 이분은 어디? 상해 홍코공원에서 이 사이에 상해사변이 있었습니다. 만주사변 뒤에 약 4개월 뒤에 상해사변이 터지는데 이 상해사변의 전승 축하 파티를 1월에 하지 않고요. 자기네 천황 생일에 맞춰서 4월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축하 파티장을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상해 홍코공원은 이거. 자, 이거는 장단점이 있다. 이걸 계기로 뭐를 약속받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전폭적인 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지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중국 군사학교 입학을 시켜줍니다. 중국 중앙군관학교에 김구와 더불어 누가 들어간다? 이제는 임정 간부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국 중앙군관학교에는 임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간다? 의열단계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황법군관학교는 의열단계만 들어가고요. 두 번째, 나쁜 점도 있죠. 나쁜 점은 뭐죠? 이제 도망 다녀야 돼요. 피난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임정이 아니라 남경 그리고 광주, 자, 이런 쪽에 임정이 수립됐다면 뭘 말한다? 요거 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2년부터 40년에 정착할 때까지 이제 계속 또 암울한 시기가 진행이 됩니다. 비난기가. 자, 이 덕분에 여기는 뭐 딱히 많이 또 할 활동들이 없어요. 큰 활동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활동이 있다면 뭐가 활동을 불을 확 지르게 되죠. 이 사람들 내려오는 게. 이 사람들 내려오는데 그 통합운동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20년대 후반의 통합운동이라면은 30년대 전반의 통합운동이 나타나요. 이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30년대는 기준을 만주사변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20년대는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물민육신강 맞춰갖고 거기 맞춰 하나씩 쓰시는 거고 여기 이제 두 개로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두 개로. 이분들이 내려오는데 통합운동 과정이 길어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요.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해갖고 만주와 관내가 합치자. 30년대 전반의 통합운동의 핵심은 뭐하고 뭐가 합치는 것이다. 만주와 관내가 합치는 겁니다. 이걸 처음에는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했었어요. 32년에 이른바 5당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해서 만든 당 이름이 뭐죠? 자, 통합 뒤에는 반드시 뭐 나타난다고? 당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 뭐다? 이게 민족혁명당이라는 겁니다. 민족혁명당은 누구하고 누가 합친 걸까요? 만주의 두 개랑 또 누가? 의열당과 또 누가? 임정이 합친 거겠죠. 상식이겠지. 그렇죠. 이거 통합하는 거니까. 근데 누가 주도했답니까? 의열단이 적극적이었었고요. 임정이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 왜 아니었답니까? 임정의 김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정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김구인데요. 이분은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게 되게 큰일이었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고 이 덕분에 좀 단점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무슨 단점이 발견되냐면요. 임정을 정부로서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는 임정과 통합 논의할 때 항상 임정이 정부니까 당신들은 정치단체니까 임정으로 흡수돼 들어와라 라고 하는 입장이었었다고. 임정 법 통로를 내세우다 보니까는 항상 통합에 장애가 됐었어요. 그게. 여기도 그랬었어요. 자, 누구는 끼지 못했다? 김구는 안 낍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했다? 의열단이 김원봉이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정이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누구는 참여 안 했다고요? 김구는 불참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30년대 전반의 통합이라고 하는데 30년대 전반의 통합은 핵심이 뭐다? 만주 플러스 관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근데 관내 중에 누가 빠졌다고?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이걸 몇 당 통합이라고도 하죠? 5당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5당 통합. 잘 기억해 두시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향이 뭐죠? 민족주의자죠. 김원봉 성향이 뭐죠? 사회주의자죠.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왔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일단 조소왕이 한국 독립당이 먼저 나오게 돼요. 조소왕이 먼저 나오고 35년에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이청천까지 빠져나오면서 다 나오게 됩니다. 거의. 김원봉이 세가 좀 세진 것 같았었는데 졸지에 또 쭈그러들어요. 김원봉 세가. 관내지요. 의열단 세가 임정세보다 확 커졌었는데
확 컸었는데 다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김구가 어차피 다 빠져나오는데 얘도 여러 당 중에 하나 아니냐. 그 임정을 지킬 당이 하나 필요하니까 김구가 불참한 채로 따로 당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뭐다? 한국국민당을 만듭니다. 근데 왜 이름이 국민당이었을까요? 금방 깨진 겁니다. 금방. 일단 국민당을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통합을 성공했으니 이제 내가 중심이다. 내가 정부다. 사람들 다 여기 모였으니까. 그러니 가짜 정부는 해체하라는 말을 했었어요. 자, 이걸 반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임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정을 지킬 정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게 뭐다? 국민당인데 왜 이름을 국민당이라 줬을까요? 여기가 국민당 구역이거든. 그러니까 졸지에 자신을 뭐로 만드는 거죠? 여당을 만드는 거고 졸지에 얘를 뭐로 만드는 거죠? 야당화시키는 겁니다. 임정의 정당 이름은 항상 한국 독립당밖에 없었어요. 이때만 딱 뭐였었다? 이 당 두 개일 때만 이때만 국민당이라고 했었다. 국민당. 그러니까 한국 국민당이라는 단어 뜨면 되게 쉬운 겁니다. 30년대 전반의 통합 상황을 얘기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김원봉이 1승한 것 같은데 다시 뭐로 된 거죠? 또 1패가 된 겁니다. 김원봉의 세는 훅 떨어지게 되고요. 이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갈 데 어디 있을까요? 갈 데 어디 있겠어?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이 조소왕이나 이청천 같은 사람들은 누구랑 합의를 이제 논의하게 되냐면은 임정 쪽과 이제 합의를 논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에 의한 3당 통합 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고 이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중일전쟁 이후는 여기는 거의 뭐 없다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전투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조선혁명군의 전투가 38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뜻밖의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질 직전에 뜻밖의 어디에서 일이 터지냐면요. 연해주 한인들을 시베리아로 이주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국인이 여기 있는 한국인이 일본군의 간첩 역할을 할지 모른다 해갖고 이쪽 지역에 있었던 한인들을 저 중간마시아로 다 옮겨버려요. 진짜 갑툭튀. 진짜 뜬금없이 어디서? 만주간이 연해주에 37년에 있었고 만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관내 얘기로 풀어갈 겁니다. 자,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졌다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건가요? 상식적으로 일본이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중국 본토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일본 땅이 됐고요. 여기도 일본 땅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까요? 좋아질까? 악화될 거라는 거지. 1년 만에 있잖아요. 1년 만에. 중국은 땅덩이 워낙 넓으니까 다 장악하지 못하는데 1년 만에 중국의 원래 수도였었던 남경을 장악하고요. 중국 동해안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남경에 있었던 중국 정부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중경으로 이동해갖고 여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동해안 쪽 대 서해안 쪽이 대립하는 모양새를 가져가게 된다고. 근데 이게 꽤 장기화됩니다. 이게 완전히 수복하지 못한 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이 상태로 뭐 맞이하게 된다. 2차전이 끝나게 돼. 이 상태로. 아시겠죠? 중국 정부는 이제 중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남경에서는 중국 사람들한테 까불면은 뒤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돼요. 이걸 그 유명한 뭐라고 하죠? 이걸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요. 30만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남경 대학살과 관련되는 사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진 자료가 상당히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만약에 보고 싶으면은 검색하면은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진들이 많냐면요. 일본군들이 그 칼을 차고 다니거든요. 이 칼 가지고 있잖아요. 게임을 합니다. 걔들이. 그 사람 목을 누가 먼저 따느냐, 한 번에 따느냐, 한 번에 못하느냐 가지고 사람 붙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시합 같은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씩 웃고 찍어요. 이겼다고.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 다음 차례가.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냥. 아무 표정이. 바로 앞에서 그 사람 죽는 거고 그 다음 차례가 내 목이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들은 게임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전쟁이 터지면 여성에 대한 범죄가 많은 건 아시죠? 그 여성을 죽이는데 여성의 음부에다 칼을 넣어갖고 이렇게 죽이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임신한 사람을 같이 이렇게 죽이는 것도 나오고 여성의 가슴을 절개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애들이 아니에요. 쟤들은. 하여튼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본보기 보이는 거예요. 본보기. 저항하지 말라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뭐 할 가능성이 커질까요? 이제 중국군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같이 활동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이제 중국도 있잖아요. 한국인들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일본하고 같이 싸우니까. 그래서
이 관내 지역에서는 군대 만드는 걸 허용을 안 했었는데 만주만 군대가 있었지. 관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군대 만드는 걸 허용을 합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군대가 어디서 나타난다? 여기서 나타나요.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군대가 어디에만 있었죠? 만주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에 군대가 있다 그런 말 하면은 뭐 이유라고요? 37년 이후란 뜻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만주라는 말이 뜨면서 중국 군사 활동한다 그러면은 뭐 이전이라고요? 중일전쟁 이전이라는 거 잘 구분해 주세요. 관내는 단체 몇 개 있나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의열단하고 임정하고. 근데 누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죠 지금? 의열단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의열단이 준비하고 있다가 먼저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조선의용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은 이루어진다. 의열단이 목표했었던 게 뭐였었죠? 20년대 후반부터 정당과 군대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든 겁니다. 드디어 민족혁명당, 의용대 합치면 혁대라고 합니다. 혁대. 그래서 30년대 의열단 활동은 이 두 개 있어요. 이 두 개. 군대 만들었다, 정당 만들었다. 근데 군대 정당 만들 때는 무슨 특징이 있었던 거죠? 통합운동 와중에 만들었다는 거고. 혁대. 이 중일전쟁을 통해서 있죠. 중국 군대랑 연합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연합하려면 누구부터 모여야 되죠? 우리 먼저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년대 후반에 다시 한번 통합의 기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 좌파 따로 우파 따로 통합하게 되는데 민혁당의 세가 약해졌었던 김원봉이 좌파들만 짱 모아갖고 단체 하나 만드는데 이거를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고 합니다. 이게 37년 12월에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이건 7월이었었거든. 터지고 나서 있었던 것이고 이 우파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같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은 아니고 이 우파들이 모여서 통합합니다. 이 우파들이 모여 통합해 만든 게 뭐냐면은 광복진선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광복진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먼저 만들어줘요. 37년 8월에. 그래서 좌파 통합, 우파 통합이 일단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둘이 통합하는 과정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둘이 모여서 결국 잠깐 통합합니다. 이때는 장개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통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해갖고 먼저 통합하게 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장개석이 직접 만나고 통합을 종용하는지 아시나요? 이 관내직의 양대 인물이 있죠. 그 우리 독립운동사상 현상금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이 둘이 여기 있잖아요. 누구하고 누가 있죠? 김구와 김원봉이 있는데 이때 통합은 그 김원봉과 김구를 통합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었었다고. 관내 지역의 두 인물 통합하는 겁니다. 30년대 전반 통합은 뭐가 있었다고요? 만주 플러스 관내 통합이고 20년대 후반 통합은 각각 통합이고 국내는 국내, 만주는 만주, 관내는 관내. 여기는 만주 플러스 관내, 여기는 관내에 있는 두 사람 통합입니다. 아주 잠시 통합이 됩니다. 아주 잠시. 자, 이때 통합했었던 게 전국연합 진선협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 우리 공부할 때니까 엄청 잘 나왔었는데 사실 정말 일시적인 통합이거든요. 잘 내진 않습니다. 자, 이것까지 가면은 세 번의 통합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 20년대는 신간회가, 30년대는 민족혁명당이, 여기는 뭐가 있다? 진선협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진선협회. 근데 이걸 이제 누가 주도하게 해요? 여기는 중국 누구 구역이죠? 국민당 구역이죠. 국민당은 민족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주도하게 되면서 김원봉이 탈퇴하게 돼요. 그래서 금방 깨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30년대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통합운동 끝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었죠? 통합운동 끝에는 반드시 뭐로 끝난다? 당으로 끝납니다. 당으로. 자, 이거 잠깐 통합했다가 김원봉 빠져나가고 누구만 통합? 우파만 통합해요. 우파만 통합해갖고 만든 당이 뭐다? 다시 한국독립당입니다. 이게 40년 5월에 만들어진 거고 이건 이제 3당 통합이라고 해요. 3당 통합. 왜 3당 통합일까요? 만주 두 개, 한독당, 주역당, 그리고 누가? 국민당. 이 세 개 통합한 거거든. 아시겠죠? 국민당이 통합에 참여했다 그러면 뭘 말한다? 민혁당이 아니라 뭘 말한다? 한국독립당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1940년대라고 하는데요. 40년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우리 임정이 어디에 정착하게 된다? 중경에 정착하게 됩니다. 임정이 중경에 정착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안전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 활동을 이제 재개하게 돼요. 그래서 임정의 활동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한다?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나눠서 활동을 하나씩 나눠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중에 40년에 나타난 활동은 뭐가 있다고요? 임정의 당, 정, 군대가 살아난다는 거죠. 당, 정부, 군대가 다시 조직이 갖춰진다. 40년에는. 이게 한국독립당이고요. 정부는 뭐가? 정부는 4차 개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주석제라는 게 만들어져서 1인 지도체제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1인 지도체제가. 군대는 뭐가 만들어지죠? 광복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광복군.
그래서 임정도 직할 부대를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 사령관이 누구죠? 이청천. 자, 41년엔 뭐 하게 되죠? 41년에 태평전쟁이 터지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지금 저기 뭐 영화 저기 상영한다며요. 미드웨이 예전 그 상영한다며요. 이 진주만 공습하고 이제 미국이 그거를 반전시킨 게 없고 바로 다음에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진주만 공습하고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태평양 전쟁의 물기를 바꾼 사건이라고 해요. 자, 41년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 일본이. 자, 이러자 우리 선전포고가 합니다. 41년에 선전포고하고 건국강령을 발표해요. 우리 건국하겠다라고. 41년이고 42년에는 김원봉이 빠져나가는 데 있죠. 40년에 들어가면은 김원봉의 세력이 누가 있죠? 혁대가 있죠. 예, 의용대는 전선연맹의 군대라고도 합니다. 혁명당의 군대라고도 하고. 자, 이 중에 의용대 상당수 사람들이 40년에 들어가니까는 북쪽 지방에 중국 공산당 구역이 생겼거든요. 나 저기로 갈래 하면서 이동하게 돼요. 40년, 41년 거치면서 쭉 빠져나가니까는 김원봉의 세력이 너무 약해졌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세력이 결국 어디로 흡수가 된다. 의용대 나머지 세력들이 결국은 광복군에 흡수가 됩니다. 42년 이게 이사해서 들어온 시기입니다. 이사해서. 자, 그래서 43년에는 영국군하고 연합군하고 인도 버마전선에 참여해갖고 전투를 하게 되고요. 44년에는 화학적 통합이 됩니다. 자, 이때 들어올 때 민혁당의 주석이었었던 사람이 김원봉이 아니라 김규식이 있거든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통합한 거니까 김규식을 위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부주석제예요. 이게 마지막 개헌입니다. 5차 개헌을 통해서 주석제, 부석제를 만듭니다. 김구가 주석, 김규식이 부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개헌이 되는 거고, 그리고 45년에는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요. 이번에는 미군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하게 됩니다. 정진군을 편성해갖고 여의도 활주로에 비행기가 잠깐 내렸다 가기도 해요. 잠수함으로 이제 국내 진공작전 시도하는데 이건 이제 성공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생각지 않았었던 일본의 항복, 원폭 맞고 항복하면서 잠수함으로 국내 진공하는 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미국 OSS 부대랑 시도했다. 몇 년? 45년에 있었습니다. 자, 저기는 40년부터 45년까지는 누구 얘기 지금 한 거죠? 임정 얘기. 그걸로 이제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걸로. 37년 이후 상황은 통합 과정만 좀 얘기하시면 되고, 어디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전개한다고요? 40년부터. 거기서부터는 1년 단위로 얘기를 전개한다. 40년, 41년, 42, 43, 44, 45 나눠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일제 강점기를 마치고요. 잠깐 쉬고 와서 해방 공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